2021년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멀쩡한 사람도 좀 유독 외로워지는 시즌 아닙니까? 맞아요. 연말에 이 방송을 보시게 될 텐데 좀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분으로 보시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다뤄보겠습니다. 이분도 남자분이시고 네.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2, 3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지는 5년 됐습니다. 결혼 전부터 둘 다 직장 생활을 해서 지금까지 맞벌이를 하고 있고 아이는 제 부모님이 다 키워주시다시피 합니다. 아내는 공무원입니다. 자신의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근데 직장 동료인지 아닌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며칠 전 밤늦게 술이 떡이 되어 들어왔길래 침대에 눕혀놓고 아내 핸드폰을 충전시키려는데 카톡이 오더군요. 열어보니 둘이 나 뜨거운 대화라는 카톡 화면이 떴습니다. 자기야, 이쁜이, 사랑해 등등의 여권 대화였습니다. 아직 아내에게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대화를 제 폰카메라로 찍어두었습니다. 저도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지만 화가 나기보다는 결국 일어날 일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제가 친구를 좋아하고 친구들과 술 마시는 걸 즐깁니다. 못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유흥업소를 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문제로 아내와 자주 싸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전보단 많이 줄었는데도 제가 친구들 만나는 걸 그렇게나 못마땅해 했고 저는 저대로 의부증인가 의심할 정도로 숨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반년 정도 징글징글하게 싸운 게 사실입니다. 한동안 아이 관련이 아니면 대화도 않다가 최근 들어 조금씩 나아지는가 싶었는데 아내를 위로할 다른 남자가 생긴 거죠.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카톡 대화 캡처가 전부입니다. 이것만으로 아내의 외도를 재판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이 양육권과 위자료를 절대 줄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위자료를 받아야 할 사람은 저니까요. 더 결정적인 증거를 찾은 뒤에 이혼 소송을 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제가 술 문제로 아내와 싸운 사실이 아내 외도의 핑계가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솔직히 유흥업소 다닌 적 없고 아이나 가정에 문제가 될 정도로 술을 마신 것도 아니지만 방송을 보니 말은 만들기 나름인 것 같아서요. 그렇다면 제 잘못은 대략 몇 대 몇 정도가 될까요? 사실 제 입장에서도 소송을 하는 것보다는 합의로 깔끔하게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아내 직업이 공무원이다 보니 아내 역시 시끄럽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외도를 부인하고 이혼을 거부하면 아내의 직장에 공개해버릴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같은 직장일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너무 냉정하게 보이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방송에 사연이 되려나 모르겠지만 드라마같이 분노가 치밀고 그렇지가 않네요. 이혼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 저 같은 분들도 있나요? 일이 잘 해결되면 정신과를 가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의 적극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일단 이 사연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분노해야 될 상황에서 급 냉정해지는 거 약간 문제 있을 때 나오는 거 아닌가요? 어디서 들었던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막 열받고 막 이렇게 흥분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차분해지는 게 뭔가 약간 심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렇다고 하던데. 그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큰일이 있으면 급격하게 차분해지거든요. 사이코패스? 진짜로 차분해져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몸에서 거짓 신호를 보내서 그런 거라 예를 들면 안 좋은 호르몬이 쌓인다 뭐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서. 네. 그러면 전 지금 병원 좀 갔다 올게요. 결국 일어날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상할 수 있었던 정도랄까? 이렇게 될 거였다? 네네네. 그럼 이미 이 사건 전에 뭔가 관계는 다 깨졌다?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참. 그래서 어이없고 허탈하지만 막 분노가 치밀고 막 복수해주고 어떻게 나 몰래 배신감이 안 되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는 봤어요. 그런 상태. 그러면은 이제 그런 전제라면은 이분들도 약간 그 전에 관계는 이미 상당히 안 좋았던. 그렇죠. 이 상황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반년 정도 징글징글하게 싸웠다라고 하는데 이미 이 두 분 사이에 이제 뭐 부부관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남남이라고 보면 되죠. 사실 이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신뢰가 없다는 거죠. 신뢰가 없기 때문에 배신감이 없는 경우. 아니 이 사람이 내 아내가 과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거의 뭐 감정적으로 그냥 약간은 뭐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도 이제 뭐 바람 피면 화를 내니까 자기는 화가 안 난다고 하는데 왜 화가 안 나는지는 알지 않을까요? 본인도 아내와 정신적인 교류라든지 신뢰를 쌓았던 게 별로 없어요. 본인이 성격이 특이하다거나 본인이 마음이 넓다거나 뭐 전혀 아닙니다. 그냥 그 정도로 본인도 아내에게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다. 이거를 좀 딱 보여주는 것 같아서 별로. 문제는 양육권과 위자료를 아내에게 절대 줄 생각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아내도 뭐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받지 않을 수 있다. 양육권은 모르잖아요.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바람 피시는 분들은 받지 않을 수도 있더라고요.
합의 이혼하시겠다고 하는데 합의는 쉽지 않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막 아내도 위자료를 특별히 주고 싶지 않을 거예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우리가 정상적인 결혼 생활도 아니었는데 네. 이제 와서 내가 뭐 바람핀 것만 위자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합의 이혼하기 쉽지 않다. 이분도 다 아시잖아요. 뭐 방송을 보니 말은 만들어내기 나름인 것 같아요라고 하시는데 이게요. 찔리는 게 있으신 거야. 그리고 찔리는 걸 미리 말했어. 제가 술 문제로 아내와 싸운 사실이 아내 외도의 핑계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본인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결혼한 그 사람 치고는 많이 놀러 다녔다는 걸 인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연자분이 질문한 거를 좀 하나하나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죠. 아, 카톡 대화 캡처만으로 아내의 외도를 재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카톡 대화 자체가 뭐 자기야 사랑해 막 이런 대화이기 때문에 이건 연인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인 거잖아요. 뭐 이 정도면은 네,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외도로는 인정받을 수 있다. 네. 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서 이혼 소송을 하는 게 나을지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증거 찾다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렇죠. 네, 증거를 찾는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이 증거를 찾다가 괜히 아내분이 고소합니다. 그래서 굳이 더 추가적인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는 가급적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제가 술 문제로 아내와 싸운 사실들, 요게 아내 외도의 핑계가 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 결혼 생활을 위태롭게 한 게 원인이 사실은 술 문제에서 시작돼가지고 아내가 바람을 핀 거다. 뭐 이런 인과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것 같거든요. 남편이 술 문제 때문에 친구들하고 술 먹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결혼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와 아내가 외도를 해서 결혼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 두 개 중에서 약간 이제 좀 퍼센테이지를 가려본다면, 잘잘못의 비중을 가려본다면 어느 쪽이 좀 더 무겁게 볼 수 있을까요? 외도가 눈에 띄긴 하죠. 더 눈에 띄고 그쵸. 그쪽이 더 무겁긴 하다. 근데 지금 이분 이제 위험하신 게 네. 여기 사연을 보내서 이 부분만큼 바로잡아 드리고 싶은 게 네. 아내가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외도를 부인하고 이혼을 거부하면 아내의 직장에 공개해버릴 수가 있다. 이것도 범죄가 됩니다. 그래요?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원하는 대로 이혼이 안 될 경우 이분이 그거를 공개를 한다는 거를 이제 내 무기로 삼은 것 같은데 그런 생각으로는 오히려 합의가 더 안 된다. 아내도 뭐 외도야 외도고 그 외도로 인한 위자료는 별개고 아내분 입장에서 외도로 인한 위자료가 뭐 진짜 한 2천만 원? 이 정도인데 재산 분할이라든지 뭐 아이 양육권이라든지 이런 거 법적으로 뭐 따지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아내분이 이혼 소송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분이 막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은 합의로 깔끔하게라고 하는데 어렵다. 합의로 상당히 어렵다. 깔끔하게가 깔끔한 이혼은 없다. 깔끔하게가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무조건 아내가 죄인이니까 다 예스 적어주지 않을 수 있다. 깔끔한 이유는 없죠. 없는 것 같아. 아니 봐봐요. 연인들끼리 사귀다 헤어져도 진짜 볼 걸 못 보고 다 보고 헤어진데 진짜 이혼은 약간 둘이 막 야 언제나 친구들하고 맨날 술 마시러 나가는 거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싸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야. 의무증인가 의심할 맞아. 정도로 숨 막힌다라고 하면은 사연자분은 나 유흥업소 다닌 것도 아니고 그냥 친구들이랑 술 마시는 거 그거 하나 좋아해서 그거 하나 한 거다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 아는 분 중에서 네. 이제 이혼하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여자분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 여자분이 이혼한 지가 오래됐는데 네. 지금도 얘기하는 게 첫 애를 낳고 키우면서 쩔쩔매는데 네. 남편이 밖으로 나가 돌아가지고 너무 힘들었다. 그래가지고 그게 아직도 용서가 안 된다. 맞아. 너무 그때만 생각하면은 분노가 치솟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그냥 나 친구들하고 그냥 일 끝나고 술 한잔 하는 건데라고 하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미치게 되겠는 거지. 지금 애를 나 혼자 안고 막 쩔쩔매는데 남편이 들어오지 않고 이러는 것들이 서로의 입장 차이가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제 부모님이 다 키워주다시피 이거는 이제 우리 사연자분의 생각이고 그건 맞아요. 어떻게 제 부모님이 다 키워줘. 이분한테 조언을 드리는 좋은 방법 중에 이거 실행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것도 실행하기 쉽지 않은데 이분은 인생 일대에 아내의 약점을 잡았잖아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화도 나지 않을 만큼 이제 부부 관계는 끝장난 사이예요 이미. 그래 이건 빨리 이제 잘 헤어져야 돼. 그리고 양육권도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원한다고 하시니까 이혼을 쓱 청구를 하면서 그 이혼 기간 내내 아이와 계속 굉장히 이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거죠. 술도 딱 끊고. 그래서 그러면 원하시는 대로 깔끔하게 최대한 자신의 그 과오는 그건 과거에 그런 적도 있지만 새 사람이 되었다. 다 사람이 됐다. 이제 그렇게 해서 방어를 하실 수 있다.
충분히. 시간도 벌고. 사실 이혼 소송을 할 때요. 그 이혼 소송 기간 내에 주된 양육자가 제일 중요해요. 이혼 소송 기간 내에 주된 양육자 및 아니, 소송 기간이 좀 기니까. 조정으로 끝나지 않고 판결까지 간다 보면 1년은 훌쩍 넘어가니까 어쨌든 그 기간 내에 뭐 아이를 데리고 막 아내가 막 몰래 나가는 그런 일이 없다면 당연히 이제 주된 양육자가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부모님은 보조 양육자가 될 거예요. 네. 보조 양육자라고 해서 충분히 아이 양육권도 가지고 오실 수 있고 그리고 양육비도 뭐 법원에서 정해주는 그리고 위자료도 받으실 수 있고 재산 분할도 충분히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 근데 당장 합의로 이끌어내기는 쉽지가 않다. 쉽지가 않아. 아내의 저항이 만만치가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 남자분은 그냥 빨리 일단 소송을 하시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소송 기간 내에는 좀 술도 좀 자제하시고 좀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중요하구나. 네. 네, 어쨌든 사연자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큰 잘못은 아내가 했다고 봅니다. 네, 맞아요. 외도를 한 건 진짜 큰 잘못이죠. 부부관계에서. 그래가지고 이 남자분이 어쨌든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니까 조금이라도 유리한 입장에서 소송을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조언을 드려야 되잖아요. 네. 본인이 이제 카톡을 본 얘기를 아내분한테 아직 안 한 아직 안 상황인 했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서 이혼 소송을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중간에 이제 또 화가 나서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같이 살고 있으면은. 그래서 이혼 사유를 뭐 이렇게 카톡 증거 캡처해서 이게 다 일일이 상대방에게 바로 알려주는 것보다는 좀 두루뭉술하게 이제 좀 했다가 추후에 이제 좀 더 하는 걸로 보완하는 걸로 해서 아내의 반응도 볼 수 있고 그래서 뭐 더 유리하게 오히려 이혼 소송을 제기해 놓으면은 더 유리하게 될 수도 있다. 그게 상대방에게 내가 이 사람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장을 뭐 서로 먼저 패를 닦아는 느낌이네.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증거를 첨부할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방어해야 될지 알겠다. 이제 그때 그렇게 예를 들면은 뭐 자기야 이쁜이 사랑해. 여보 대화뿐이다. 카톡뿐이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카톡만 했다. 네, 카톡만 했다. 아내분도 이렇게 방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완전 승기를 잡은 게 아니다. 방심하시면 안 된다. 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증거를 모두 한 번에 까면 안 된다. 또 아내분도 이 남자가 그 후에 추후에 좀 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행동을 할 때 바로 고소를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모든 행동은 다 법에 어긋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GPS를 설치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다 이제 녹음을 한다거나. 네, 녹음은 나랑 같이 있을 때 녹음을 해야 되는데 이혼 사건 같은 경우는 부부가 서로 1년을 녹음해요. 서로의 꼬투리가 잡으면은 이 증거를 쓰려고. 최근에 저 아는 분이 중고차 샀는데 꼼꼼하게 세차하러 맡기러 갔다가 보이스 레코더 나오고 막 카시트 안에서 막 보이스 레코더 나오고 뭐야 막 운전석이 밑에 밑바닥 다 GPS 있다. 얼마나 많으면 불법입니다. 안 된다고 불법이에요. 합니다. 그래서 네. 예전에는 GPS 뭐 바람핀 사람이 GPS 걸려도 그냥 넘어가고 했는데 그런 다 고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거대로 다 분류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네. 차 안에 녹음 설치해 놓은 경우 이런 거 다 불법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런 괜히 쓸데없는 거 하시지 마세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사연을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결혼 전에 네. 연애 시기에 충분히 알아보고 충분히 맞춰볼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남자분이 결혼하고 친구들 만났겠어요? 분명히 연애할 때도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이런 시간 네. 상당히 많았을 텐데 이거를 보고 아 내가 이렇게까지 술 좋아하고 노는 사람이랑 같이 살기 힘들겠다 이런 판단을 하셔야 될 텐데 그거를 이제 결혼 전에 맞춰봐야 될 것들 알아봐야 될 것들이 꼭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뭐 2, 3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한 거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춰보고 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분명히 알았을 것 같아 연애할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면 바뀌겠지 이 마음일까요?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연애 초기에는 이제 보통 만약에 이렇게 술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그 여자한테 집중합니다. 한 1년 정도 이제 이게 굉장히 새로운 막 재미잖아요. 인생의 연애라는 게. 여자친구랑 술 먹고. 예, 그러니까 1년 정도는 그 정도에 집중하고 그러고 이제 아이를 낳으면서 임신한 기간에 아내가 나랑 놀아줄 수 없잖아요. 예전처럼 술 마시는 횟수가 늘어나는 거죠. 친구들이랑 놀러 나가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밖에서 술 마시고 외향적이고 이렇게 놀러 나가고 이런 게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는 아내랑도 충분히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다. 그래서 친구들 만나는 횟수가 훨씬 결혼한 수보다는 적었을 수 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아, 근데 뭐 아내분이 지금 바람을 피운 거는 근데 규정사실화 되는 것 같긴 해요. 네. 네, 그래서 자기야, 이쁜이, 사랑해. 요거 조금 아직 완벽한 증거라고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거를
아무 사이 아닌데 하지 않잖아요. 아무 사이 아닌데 하는데 자기가 너무 막 정신적으로 외로워서 정신적으로만 위로를 받았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아내가 항변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혼 소송 들어가기 전에 오픈하지 말라.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그 저랑 자기야, 이쁜이, 사랑해 이렇게 주고받은 분 있나요? 세 분 중에 없지 않나요? 아 저희끼리 우리끼리. 그쵸? 우리끼리요? 우리끼리 한 적 없잖아요. 예, 이게 아무나 주고받는 말이 아니거든요. 자기야, 이쁜이. 네, 그러니까요. 이게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주고받기에 불가능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다들 그렇게 항변을 하세요. 그래도 아니다. 네, 왜도 아니고 내가 그때 너무나 심리적으로 잠시 위로를 받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항변을 하죠. 근데 그때 그게 100% 먹힌다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오랫동안 소송 과정이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내가 이거 100% 완전 증거를 잡았으니까 전적으로 내가 우위야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변호사를 좀 찾아가서 네. 상담해보시고 소송을 하는 게 낫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를 아내도 몰라야 아내가 꼬리를 내릴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준다 할까? 맞아요. 네. 그래서 그 탐사 보도하는 기자님들 보면은 처음에 이제 뭐 터트릴 때도 꼭 결정적인 증거는 남겨놓고 터트리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일의 순서가 있네요. 네, 네, 확실히. 네. 이분이 그래서 이제 증거를 내가 좀 더 찾아야 되나 이런 네.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긴 한데 뭐 진짜 흥신소를 붙인다거나 뭐 이런 거는 다 이제 불법이거든요. 맞아요. 몰래 촬영을 한다거나. 아, 그럼 근데 상당히 이제 많은 분들이 딱 요런 이혼할 때 외도한 상대방에 대해서 이런 포지션에 있을 때 어려운 게 그건 것 같아요. 없어 찾을 게 증거를. 그쵸? 수집하려고 그러면 불법이고 맞아요. 봐봤자 핸드폰 카톡밖에 없고 맞아요. 아니면 블랙박스. 그러니까 증거를 좀 수집할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정말 합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증거 없어요. 이혼합 정말요? 네, 일반 사인이 합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게 없고 아니면 이분이 그냥 상대 남자에게 상간남 소송을 먼저 하면 안 되나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 사람의 신원을 알아야 되는데 번호 최소한 핸드폰 번호 확보 이 정도 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폰 번호 네. 폰 번호는 근데 지금 이제 아내분 자고 있을 때 찍어놨으니까. 네. 폰 번호는 있겠죠. 그 정도는 몰래 확보를 해도 되나요? 사실 원칙적으로는 예를 들면 이 정도 있잖아요. 정말 핸드폰을 충전시켜 주려는 사이에 카톡이 이렇게 두둑두둑 와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너무 우연히 봤다. 그 순간 누른 정도 이 정도라면은 이제 뭐 허용될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이제 막 잠금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열어가지고 몰래 그거를 풀어가지고 이렇게 풀었다 이렇게 되면 그것도 또 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자고 있을 때 이거 지문 손가락 갖다 대가지고 열면은 그것도 안 돼요. 뭐 다 이렇게 네. 불법이에요. 야, 불륜 증거 수집하는데 너무 어렵다. 너무 열받을 것 같지 않아요? 불륜 저질러가지고 뭔가 증거를 확보했어. 그래가지고 더 잘 알기 위해서 GPX를 몰래 붙여놨는데 상대방에서 그 GPS 찾아내가지고 나를 소송해. 고소. 너무 열받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흔한 일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네. 이런 모든 어떤 증거 수집에 관련된 대부분은 다 불법, 흥신소 이런 거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에 아내의 직장에 공개해버릴 생각 안 안 된다. 되고요. 훨씬 불리할 수 있다. 그나마 이런 거는 합리적인 게 진짜. 이제 상간남 소송. 엄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리 해도 될까요? 아직도 처음에 이제 그 변호사님 적극적인 조언이라고 할 때 그걸 제일 먼저 생각을 했는데, 네. 전화번호가 상간남- 있으면 가능하죠. 네. 전화번호만 알면은 네. 뭐 소송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 번호로 소송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일을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내가 쓸 수 있는 건 늘어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네. 뭐 기재부 공무원이다 둘 다 그죠? 끝나는 거죠, 그죠? 이제 왜 감정이 쓰신 거 아니죠? 그리고 아이를 남편 쪽 부모님이 키워주다시피 했다고 해서 네. 남편이 양육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만은 없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건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그죠? 그 판사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아이를 누가 키울지는 뭐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상간남을 상대로 이제 그죠? 민사 소송을 제기를 하는 것도 방법은 될 수 있겠죠. 상간남 소송을 미리 제기를 해두면 나중에 이혼 소송을 할 때 혹시 이제 사연자분에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 유리할 수는 있다는 말씀이시죠? 뭐 나쁠 건 없죠. 나쁠 거 없다. 그러면 상감남 소송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지도 파악할 수 있으니까. 네. 아니, 아까 아내가 공무원이니까 뭐 직장에 공개해버릴 생각 이거는 뭐 불법적인 거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이 공무원이라는 이 입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좀 합의 카드로 쓸 수는 없을까요? 우리 사연자가 충분히 그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 굳이 조언해줄 필요 없다. 그래서 이미 생각하고 있어요. 심지어 공개를 하면 안 되지만 공개하겠다고 이야기 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공개해봤자 벌금, 나는 괜찮아. 벌금 정도 내가 감당할 수 있다. 뭐 공개한다고 이거 내가 뭐 명예훼손 된다고 내가 뭐 징역 갈 것도 아니고 난 공개할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아내가 겁을 먹을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로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전부 다 벌금형이기 때문에 감수하시면 다 하실 수 있다. 네. 오늘 사연의 키포인트 아직 증거가
완벽하진 않지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만약에 할 거다. 녹음 뭐 이런 것도 한 번에 다 하시고 아내도 한 번에 고소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줘라. 그러면은 다 합쳐서 퉁해서 벌금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구나.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면은 벌금을 선고받은 다음에 또 하고 뭐 몇 달 또 이렇게 되는 것보다도 한 번에 나면 한 건으로 그러니까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벌금형이다. 그렇게 해서 그냥 한 번에 쫙 수집한 다음에 중에서 쓰는 것도 네. 방법이 별걸 다 주네 팁을. 저희는 사연자분 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 약간 가볍게 좀 얘기하긴 했지만 상대방의 외도를 발견하는 건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죠. 아무리 뭐 그럴 만한 상황이었다고 해도. 그래서 이 아내분의 외도를 발견했을 때 어떤 뭐 상심이라던가 충격이 분명히 있긴 있었을 텐데 다만 그 전에 이미 관계가 너무 악화됐었기 때문에 안 좋았기 때문에 올 것이 왔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 그러면은 빨리 이혼하시는 게 맞죠. 만약에 소송으로 가실 때 소송하면서 이제 중간중간 정신과에 가시는 게 좋다. 내 외도를 어느 날 발견해서 너무 상심이 커서 맞아. 정신과 다녔다 나는 이렇게. 너무 근데 사랑하는 맞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 가서 심리 뭐 분석 이거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요. 이거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나? 좋다. 이혼 설계자. 이혼 설계자. 정신과를 가시면요. 뭐 자기가 왜 이렇게 괴롭다 이런 얘기도 조금 이제 하시되 다만 그래서 잠이 너무 안 와서 수면제를 처방받으러 왔습니다. 요 정도. 괜히 못 이루겠다. 네, 그 정도가 딱 좋습니다. 수면제 처방받고 이제 오십니다. 수면제도 이제 뭐 많이 처방해주지 않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시면은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런 방송입니다. 이렇게 디테일한 팁까지. 네, 저희가 조롱하는 듯 했지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팁을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가서. 이걸 누가 얘기해주냐? 네. 잠이 안 올 경우에는 이런 방법도 활용해 보시면 매우 이제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심적으로 충격을 받으면 잠이 당연히 안 오거든요. 맞아요. 잠이 안 올 경우에만 반드시 약은 약사에게 그리고 병원 진료는 의사에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또 이제 오늘 이제 이야기를 또 나누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항상 이 이혼이라는 거 뭐 이럴 때는 어떻게 사람이 감정이 안 섞여요, 그죠?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이 섞이는 순간 약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이 확 그냥 다 불어버릴까? 게시판에 막 다 공개할까? 이런 생각들, 그다음에 흥신소 가서 증거 이거 수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거를 우리 변호사님들이 냉정하게 이런 건 불법적인 것이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라는 길을 또 다 안내해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감정을 앞세우지 마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또 한 번 느낍니다. 변호사가 이건 불법입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이건 불법입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걸 피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잘 확보를 하라 이런 거지. 그렇죠. 증거를 확보하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죠. 그것은 아닙니다. 네. 불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말고 합법적인 증거를 확보해라. 내가 불법을 방조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다. 네, 오늘 사연자분 좀 전문가의 도움을 잘 받아서 어차피 관계가 안 좋아졌다면 빠르게 그죠? 확실하게 잘 끝내는 게 좋으니까요. 잘 마무리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엄견님을 찾아오면 되나요? 그거랑 상관없습니다. 네. 법무법인 가족이 이제 나가야 돼. 네, 알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법을 찾아보고요. 저 주변에서도 사실 보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보고 있으면 도움되는 정보가 너무 많이 나온다. 그래서 혼자 어려워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래 메일 주소 나가고 있는데요. 어떤 사연이든 다 받고 있으니까 고민되시는 부분이라든지 뭐 법적 조언 아니면 법과 관련되지 않은 일들이라도 저희가 성심성의껏 조언 드리고 있습니다. 사연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격 이혼 권장 방송 지금 헤어지러 갑니다.